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간이 한번 뜯겨나갔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너무 밝게 쏟아지는 진료실 안에서 지은호는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의 CT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양엄마는 손가방 끈을 꼭 쥔 채로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의사는 몇 번이나 말을 고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면 일반적인 공여자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웃음인지 방어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애써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가는 재생 잘 된다 그러지 않나요? 조금 떼어주고 푹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넘기면서 안경을 살짝 올렸었습니다. 체질 문제나 회복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록을 조회해보니 신생아 시절에 이미 간 일부를 절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진료실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저 그런 수술 받은 적 없는데요. 배를 갈랐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오래된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빛바랜 종이를 스캔한 듯한 이미지가 떴고 그 위에는 선명한 제목 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간 부분 절제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보호자 서명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또렷한 필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문서를 확인하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출생 직후간 부분 절제 수술, 보호자 고성이. 수술 사유는 쌍둥이 오빠의 생존을 위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란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상태 불량, 위탁 및 입양 권유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양 권유요? 양엄마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를 간 떼고 입양 보내라고 했다는 말이네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수술 후 상태 불안정, 원부모의 양육의사 불확실. 그래서 위탁과 입양 절차를 안내했다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에 찍힌 낯선 글씨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써내려간 잉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피처럼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가만히 복부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셔츠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어린 시절부터 이유도 모른 채 달고 살았던 옅은 흉터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이 자국이 그때 생긴 거였네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양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 라고 양엄마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 괜찮다고만 해서 그저 감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간을 뜯기고 상태 불량이라고 찍혀서 입양 보내라고 권유받은 애를 우리가 데려왔다는 거잖아 결국. 우리는 간 뜯기고 버려진 애를 데려와서 다시 살린 거였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양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기 와서 다시 살았어요. 아빠 사업 망하고 힘들어도 엄마가 저 버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를 버린 집에서 사람 구실 못했을 인생이 여기 와서 사람 대접받고 자랐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양엄마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한 말이 은우 학교는 꼭 끝까지 보내줘라였어 라고 양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도 잃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래도 널 버리자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필요한 것만 떼어가고 상태 불량이라고 적어놨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거겠죠. 지은호는 눈가를 한번 훔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 저를 버렸고 누가 저를 키웠는지, 누가 제 몸에 흉터를 남겼고 누가 제 마음에 흉터를 대신 안고 살아줬는지 이제야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 바깥 복도에서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굳이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누군지 예상이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자 쌍둥이를 한쪽씩 갈라서 키웠던 여자 고성이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 우진이 굳은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네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선 양엄마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고 지은호의 얼굴은 무언가를 겨우겨우 누르고 있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둘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고 고성이는 어색한 상냥함과 차가운 계산이 섞인 미소를 억지로 얼굴에 걸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들었니?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이식 일정 잡으려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은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생아 때 재간 일부를 떼갔다는 기록, 보호자 서명, 수술 사유, 입양 권유 메모까지 전부 받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누나 간을 떼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모니터에서 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말했습니다. 쌍둥이 오빠의 생존을 위해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오빠가 바로 너였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고성이가 조금 더 딱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위험한 상황이었어.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넌 입양 가서 잘 자랐잖니. 사랑 많이 받았다면서. 그렇게 되었다면 나쁜 선택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떼고 버린 선택이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도 한쪽 유리창 너머에는 또 다른 시선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의 사위 자리를 예약해둔 남자, 이지혁이 병원 이사진과 법무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상황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서류철 안에는 하늘건설과 고성애, 그리고 여러 계열사를 엮어놓은 복잡한 계약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이지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일 언론에 새면 바로 주주총회 직격탄입니다. 재벌가, 입양아, 장기 이식 이런 키워드들이 한꺼번에 묶이면 하늘건설 이미지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지혁은 대답 대신 복도 중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을 먼저 선택했던 순간 이후로 다시는 이런 표정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여자가 지금 가장 처참한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온 자신의 선택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병원 상담실에서는 네 사람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준비된 간 이식 동의서가 놓여 있었고 의사는 마지막 설명을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공여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사로 철회할 수 있고 어떤 강요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동의서와 펜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이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야, 너 원래 사람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집착했잖니? 라고 그녀가 부드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의감 강하고 남들 돕는 일 좋아하고 그런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내 오빠가 산다. 그때도 지금도 넌 쓸모있는 아이야. 그건 축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없었죠.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몸에서 떼어가는 걸 허락한 서명에는 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있네요. 이번에는 제 쪽에서도 한 글자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엄마는 손을 떨며 지은호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하지 마. 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오빠가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냐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까지 잃을 생각을 하니까 숨이 안 쉬어졌다. 라고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우진은 이지혁에게서 건네받은 작은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짧게 눈이 마주친 순간 이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줍니다. 이 선택은 내 몫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USB 안에는 오래전 병원의 녹취 파일과 함께 입양 권유 문서, 그리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만 남기고 정리합시다. 수술 먼저 하고 입양 절차는 알아서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은 우진의 손에서 USB가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 누나 간으로 2번 살겠다는 거네요. 라고 우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던 애였을 때 1번, 지금은 알고도 또 1번. 이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동의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깨끗한 서명란, 그 위에 놓인 펜, 그리고 모두의 숨을 붙들어 메고 있는 침묵이 상담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펜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 하려고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때 제 입은 닫혀 있었고 기록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제 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몸은 이제 부품이 아니라 저를 키운 집 쪽으로 돌려보내겠다고요.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상담실 안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잠시 후 펜을 집은 사람은 지은호가 아니라 우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그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에는 기대와 안도가 스쳤고 양엄마의 눈에서는 애원과 공포가 동시에 번들거렸습니다. 우진은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쓰는 대신 굵고 진한 X자를 힘껏 그어 내려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 이식 반대합니다. 라고 우진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공여자도 수혜자도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나 간에 얹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서는 2동강이 나서 테이블 위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상담사는 입을 떼지 못했고 병원 담당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늦게 반응한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라고 그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편입니다. 우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늘 한쪽뿐이었잖아요. 나까지 엄마 편에 서면 누나는 평생 2번 버려진 채로 남게 됩니다.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선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버리지 않겠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버텨온 가난한 집의 2사람, 다른 한쪽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뒤늦게라도 칼날을 거꾸로 돌리기로 결정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3사람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찢어진 동의서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발에 밟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이지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던 고성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진짜 내 딸이 맞긴 하네. 칼을 들고 돌아왔네. 내가 그어놓은 선부터 지워버렸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며 지은호는 잠시 뒤돌아보았다가 바로 몸을 돌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버려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버려진 사람들 편에 서기로 한 이상 돌아갈 곳은 거기뿐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간이 한 번 뜯겨나갔던 인생은 처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을 통째로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